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결혼식 다음 날,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섰다. 축복의 꽃다발 향기는 이미 사라지고 젖은 구두 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물기만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낮고 건조한 목소리, 환영도 축하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은 신혼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시험대라는 것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놓았고 그 손이 떨어지는 찰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앞으로 펼쳐질 나날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 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집의 공기는 이미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지만 한 사람의 복수심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밝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남편 민호와 사랑에 빠졌다. 민호는 다정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연애 초기부터 단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결혼 상대로 부유한 집안의 딸을 점찍어 두고 있었다. 사업을 하는 지인의 딸로 집안 배경도 든든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혼처였다. 민호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수진을 선택했을 때 어머니의 자존심은 깊게 상처를 입었다. 사랑기 밥 먹여주니, 그 말은 결혼 준비 내내 반복되었다. 민호는 그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수지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결혼식 날에도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조차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수지는 애써 모른 척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신혼집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강한 주장 때문이었다. 아직 집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분가야. 들어와 살아. 겉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속내는 분명했다. 수진을 가까이 두고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그 선택이 수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필요한 말만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아침 5시, 수진은 부엌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급히 일어나 내려가자 이미 시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었다. 며느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거야. 차가운 한마디. 수지는 그날부터 알람을 4시 반으로 맞췄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친척들을 불러 모았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빼곡히 놓였다. 그러나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솜씨가 멀었어.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민호는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수진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민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미뤘다.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래. 네가 조금만 이해해. 이해하라는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만 향했다. 수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호와 맞선 보기로 했던 부잣집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 아이였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일부러 수진이 듣는 앞에서 중얼거렸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비교당하는 삶은 생각보다 잔인했다. 식비를 아끼겠다며
시어머니는 수진의 식사량까지 간섭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하지만 본인과 아들에게는 늘 반찬을 넉넉히 담아주었다. 수진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민호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는 점점 잦아졌다.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수지는 그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결혼은 둘의 약속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혼자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되어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거세졌다. 전을 부치는 동안 기름이 조금이라도 튀면 잔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 소리 듣겠어? 친척들 앞에서 다시 한번 비교와 비난이 이어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친정을 험담한 것이다.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 예의도 부족하지. 그 말을 전해 들은 수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부모님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말했다.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 말 좀 들으면 되잖아.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안 규칙을 늘려갔다. 외출 시간 제한, 전화 통화 간섭, 심지어는 친정 방문 횟수까지 통제했다. 며느리는 시집 사람이다. 그 말은 족쇄처럼 그녀를 묶어두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결혼 전 환하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사랑을 믿고 선택한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지기만 할 수는 없다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감정이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처럼 차갑게. 그러나 그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눈빛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기색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변화였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집의 긴 복수와 침묵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진의 하루는 점점 더 이른 새벽에서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떠지는 날도 많았다. 혹시라도 늦잠을 자 시어머니의 발소리를 먼저 듣게 될까봐 몸은 긴장 속에서 잠을 잤다. 부엌으로 내려가면 차가운 바닥이 발끝을 얼어붙게 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며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인지 아니면 허락 없이 머무는 하숙생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는 늘 작은 흠을 찾아냈다. 국이 조금 짜다거나 빨래가 덜 마른 것 같다거나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그 말들은 사소했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수진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이 집에 온 이상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지. 그 문장은 사실상 복종을 요구하는 선언과 같았다. 민호는 여전히 중립을 가장했다. 엄마도 나름대로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수진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바란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용기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일부러 수진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다. 생활비를 정확히 기록하라며
장부를 건넸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내가 다 봐야겠어. 수지는 꼼꼼히 적었다. 단 한 푼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장부를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뭐야?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해? 사실 문제는 없었다. 그저 트집일 뿐이었다. 수지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마트에 가는 길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짧은 숨통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주부들은 밝게 인사했지만 수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다. 실제로 한 번은 마트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참 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며느리는 시간을 지켜야지. 그 말은 벌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수지는 외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했다. 휴대폰 배터리도 항상 가득 충전해 두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즉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친구의 전화가 와도 길게 통화하지 못했다. 누구랑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통화는 늘 짧게 끊겼다. 명절 후유증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벽지를 새로 하고 가구를 재배치한다며 수진에게 모든 정리를 맡겼다. 무거운 장롱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지만 아프다는 말은 삼켰다. 이 정도도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허리는 욱신거렸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고도 병원은 나중에 가자 라고 말했다. 그의 무심함은 시어머니의 차가움과 또 다른 방식으로 상처가 되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의 모임에서 또다시 수진을 비교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수진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의견을 말하려다도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괜히 말해봤자 더 힘들어질 거야.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는 조용히 반박했다.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야. 두 감정은 매일 충돌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수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래도 그 집 딸이 더 나았지. 우리 민호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말은 명확했다. 이 결혼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지는 벽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내 울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결혼 전 쓰던 작은 공책이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다. 종이 위에 쏟아낸 감정들은 적어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점 찍어 두었던 그 부잣집 딸의 어머니였다. 집으로 초대받은 그녀는 우아한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차를 내오며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소개하듯 말했다. 예전에 우리 민호랑 인연이 될 뻔했지. 공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손님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 팔자라는 게 참. 그 말에는 후회와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수지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혼자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그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버티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나의 삶을 진지하게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디 갔다 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요.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그 정도로 병원 가면 세상 사람들 다 입원하겠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저항이 일어났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나 정말 힘들어. 우리 둘이 따로 살 수는 없을까?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 형편에 무슨 분가야? 엄마 혼자 두고? 그의 대답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회피였다. 수지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남편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몫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최소한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억눌린 시간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이 집에서의 삶은 여전히 차갑고 카트다. 그러나 수진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생각은 자라고 있었고 상처 속에서도 용기는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갇혀 있지도 않았다. 변화의 조짐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지는 예전처럼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의 의도를 관찰했다. 감정에 휩쓸리면 자신만 더 약해진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친정에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다.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물어봐야겠어.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딸을 사랑하며 키워냈을 뿐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 일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용기였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말대답까지 하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소리에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순간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민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왜 또 그래요? 아침부터. 그는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귀찮음을 표현하는 말투였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간을 쪼개어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알게 된 건 마트에서였다. 전단지 한 장이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다. 무료 강좌 모집 안내였다. 컴퓨터 활용 교육, 글쓰기 수업, 자격증 준비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다.
수진의 눈이 그 종이 위에 오래 머물렀다. 결혼 전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기획서를 쓰는 일을 좋아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의 허락이었다. 수지는 며칠을 고민했다. 어떻게 말해대야 반대가 덜할지 계산했다.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 오전에 도서관 수업이 있는데 집안일 끝내고 다녀와도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쓸데없는데 시간 쓸 여유가 있어? 예상한 반응이었다. 수지는 미리 준비한 말을 이어갔다. 컴퓨터 자격증을 따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자격증?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다. 수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중에라도 일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오전에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은 미약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못했다. 집안일 제대로 해놓고 가. 조건부 허락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작고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되찾는 첫걸음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더 분주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오전 2시간 동안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의 공기는 집과 달랐다. 조용했지만 답답하지 않았다. 수업을 듣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진으로 존재했다. 강사는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서로를 존중했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왔다. 그러나 변화는 갈등을 불러왔다. 어느 날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간 개념이 없어졌네. 차가운 한마디. 수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요. 예전 같으면 눈물이 먼저 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감정을 삼키고 상황을 넘겼다. 대신 마음속에 또 하나의 결심을 쌓았다. 민호 역시 수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생각이 많아 보여.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다.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작은 공모전이 열렸다. 수업 수강생들이 각자 에세이를 제출하는 행사였다. 주제는 나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도전하기로 했다. 밤마다 조용히 글을 썼다. 결혼 후 겪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억눌린 감정과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담았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던 날, 수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글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다. 작은 상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인정해준 첫 순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한동안 상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런 걸로 밥이 나오니?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상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잘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말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집안일이 소홀해진 것 같다. 사실 모든 일은 여전히 수진의 몫이었지만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되었다. 수진은 갈등이 커질 것을 예감했다. 자신이 변하면 상대도 반응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결국 폭발했다. 며느리가 밖으로만 돌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수지는 애바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제 삶이 필요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기대와 아내의 변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맑았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도서관에서의 시간, 글을 쓰는 밤, 작은 상장 하나가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차가웠던 바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나무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났다. 수지는 그 변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 역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은 연약하지만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 안의 공기 또한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 가능성은 아직 희미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다. 봄이 깊어질수록 집 안의 긴장도 함께 짙어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곳곳에 생기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루를 버티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냈지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말에는 이전처럼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가 시어머니에게는 도전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부러 친척 몇 명을 집으로 불렀다. 예고도 없이 잡힌 모임이었다. 수지는 급하게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손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차분하려 애썼다. 예전 같으면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앞섰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며느리에게 돌렸다. 요즘은 바깥 일이 더 중요한가 봐. 집안일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네. 웃으며 말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다. 몇몇 친척이 어색하게 웃었다.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전의 수진이라면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집안일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말은 잘하네. 짧은 한마디가 날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공격은 이어지지 않았다. 친척 중 한 명이 오히려 말했다. 요즘은 다들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 뜻밖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작은 지지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냐? 수지는 샨하게 답했다. 무례하려던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오랜 갈등과 자존심이 얽혀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그를 선택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서로 상처받잖아요. 그가 어렵게 꺼낸 말은 중재에 가까웠다. 완전한 편들기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침묵하지는 않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진이 도서관에서 돌아오자 방 안에 두었던 일기장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무심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남의 집에서 비밀이 많으면 안 되지.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일기장에는 구체적인 비난 대신 감정이 적혀 있었지만 누군가 허락 없이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욕감이 밀려왔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보신 건 잘못이에요. 또렷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이 집에서 무슨 내 것이 있니? 그 말은 오래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이 집 식구라면 제 사생활도 존중받아야 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민호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감지했다. 상황을 들은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결국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일기장은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스쳤다. 너도 이제 아내 편이냐?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을 거두지 않았다. 편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 지켜야죠.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균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몇 페이지가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새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줄였고 집 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도서관 수업도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자격증 시험 날짜를 정했고 더 열심히 준비했다. 시험 당일 수지는 긴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녀의 노력과 시간을 증명해주는 결과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집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달랐다. 수고했어.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덧붙였다.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그 말은 늦었지만 의미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답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갈등의 뿌리는 아직 깊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가 이야기에 강하게 반대했다. 내가 살아있는데 집을 나가겠다고? 자존심과 외로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수지는 이제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해와 복종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의 두려움을 보려 했다. 어느 늦은 밤, 수지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 닿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갈등의 밑바닥에는 상실감이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계획이 어긋난 데서 오는 분노.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미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남편의 한마디, 자신의 용기,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진심들. 창밖의 봄은 이제 완연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수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고, 자신이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직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처음 그날처럼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지만 집 안의 균형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흔들리는 눈빛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시어머니의 냉랭한 태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는 분명한 중심이 생겨 있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당장 취업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다. 몇 군데의 이력서를 넣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되살아났다. 며칠 뒤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 연락이 왔다. 근무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비교적 유연한 조건이었다. 수지는 고민 끝에 민호에게 먼저 알렸다. 면접을 보러 가고 싶어.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에바알은 쉽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하고 싶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자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이 집 일은 누가 하려고?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수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준비하고 싶어요.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내가 널 반대한 게 괜히 그런 줄 아니? 결국 터져 나온 말이었다. 우리 민호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어. 그 문장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후회의 고백이었다. 수지는 이제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지는 않아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엄마,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아내입니다.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들의 확신이었다. 그날 밤 집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억눌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는 시간 같았다. 면접 당일 수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너는 충분해. 면접장은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경력이 단절된 시간에 대해 묻자 숨기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설명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자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그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톤이었다. 출근 첫날 수지는 새벽에 일어나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쳤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심장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쁜 날에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작은 다툼도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는 대화가 이어졌다. 민호는 설거지를 도왔고 가끔은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불만을 드러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카슌이 말했다. 회사 일은 할 만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수지는 잠시 놀랐지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진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회사 다녀. 자랑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비난도 아니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주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수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한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차가운 공기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랑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존중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수지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수진처럼 말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달라.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